한문으로 된 대장경을 한글로 옮기는 불사에 평생 매진해온 우리 시대의 역경보살 월운 스님의 70여 년에 걸친 출가 수행 여정과 학문 세계를 책으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된 불복장작법의 가치와 전승과제를 짚어봤습니다. 경상북도의 역사를 금성문으로 되돌아보는 금성문 탁본전 전시회가 조계종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공무원 불자연합회가 내일부터 1박 2일간 조계종 제6교구 본사 공주 마곡사와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창립 1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합니다. 부산불교방송 후원의 BBS 법소리가 창립 3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방송 포교 불사를 위한 활발한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평화를 이끌겠다는 국정 운영 기조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문으로 된 대장경을 한글로 옮기는 불사에 평생 매진해온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은 우리 시대의 역경보살로 불립니다. 스님의 70년 구도 여정과 문학 세계를 담은 책이 출간됐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은 평생을 역경 사업에 매진하면서 한글 대장경 간행 사업 완료란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우리 시대의 대강백으로 통하는 월운 스님은 이 경전 해석과 함께 문장가로도 유명합니다. 질곡과 부침의 세월을 수행으로 녹여낸 실천적 사유의 글. 월운 스님의 문장에는 출가자의 고뇌와 시대 정신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다고 문단에서도 평가합니다. 우리 학교는 어느 가문의 영광이나 특수한 사람의 하나의 교육열이나 이것이 아니라 광동, 동국을 찾았으니 빛내는 일을 할 일꾼들을 길러보자, 이제 그런 원력이 담긴 또 학교 이름이고. 월운 스님의 학문과 사유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문집이 발간됐습니다. 화엄종주 월운당 해룡강백 문집 월운당 가리사. 신규탁 연세대 교수가 엮어 실은 스님의 글은 역경, 의례, 역사, 포교 등 크게 4가지 주제로 나눠졌습니다. 스님이 직접 불경을 번역하고 뜻을 풀이한 글, 단행본에 실린 서문, 추천서와 같은 짧은 글도 담겼습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고민과 지성을 엿볼 수 있다고 후학들은 입을 모읍니다. 하나는 이제 불경, 두 번째는 의례, 세 번째는 역사, 네 번째는 포교. 스님들을 가리켜내고 또 불교학을 연구하려는 사람들에게 불경을 가리키는 이렇게 교육을 바탕으로 하면서 이 4가지를 꽃피웠던 어른이시다. 월운 스님은 출가 수행자로서의 60년을 역경 번역과 해석, 후학 양성에 매진해 왔는데 책에는 교육자로서의 삶에 현장 경험자로서의 기록이 가미됐습니다. 한글 대장경 완강과 또 불교의 그동안 난제였던 여러 그 초소 경문들까지도 전부 이제 모든 대중과 불교 학도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내시고, 수행자로서의 삶의 고뇌와 역경 사업의 치열함을 담아낸 월운 스님 문집의 봉정식은 오는 12일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남양주 봉선사에서 열립니다. BBS 뉴스 류기안입니다. 강남에서 명상과 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참불선원이 조계종의 승가인재 양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참불선원장 각산스님과 신도회장 등 임원진들은 조계종 교육원장 현흥스님에게 승가교육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교육원장 현흥스님은 강남에서 명상으로 포교를 이끌고 있는 참불선원이 교육불사에도 힘을 보태줘 감사하다면서 기금을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각산 스님은 해인사에서는 신도들이 해마다 컴퓨터를 기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승가교육 발전에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재 한국참선지도자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각산 스님은 최근 명상 입문서인 멈춤의 여행 개정판을 내고 조만간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출판 기념식을 열 예정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된 불복장 작법은 자랑스런 우리의 문화재이자 불자들의 신심을 모으는 장엄한 의식입니다. 철저한 도제식 전수 방식이란 종교적 특수성을 살리면서 국가 지정문화재로서의 문화 향유의 범위를 넓히는 절충이 필요한 시점이란 지적입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문화재 지정을 앞둔 불복장 작법은 불자들의 신심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도 합니다. 역사문화 관광자원 조성불사가 진행 중인 조계사의 신도들은 10만 8천 염주를 꿰어 이를 아미타 부처님 복장에 봉안했습니다. 불복장 의식의 의미가 신도들 가슴에 새겨집니다. 이것은 스님들과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로 이루어졌을 때 조계사 성력화 불사는 원만하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복장 의식이 700년 세월 속에서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로 이어진 배경에는 해당 의례의 저본인 조상경이 있습니다. 다양한 복사본과 필사본을 바탕으로 백양사를 중심으로 맥이 퍼져나갔고 이 중 하나가 근현대 한국 불교의 대표적 율사 자운 스님의 맥입니다. 출가 인연에 따라 불복장 의식을 배운 전수자들은 오직 사명감 속에 매진해온 세월이었기에 문화재 지정 예고가 더욱 반갑습니다. 하지만 불복장 의식이 문화재로 지정된다는 것은 1:1 비밀 전수라는 종교적 특수성과 지정 문화재로서의 공유성을 절충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종교 의례의 특성들이 또 있겠죠. 실질적으로 이 불복장 의식은 비밀리에 전수돼 있고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건데 어쨌든 지금 현재의 그 불복장 의식 자체가 그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로 되면 그 이 불복장 문화 자체를 여러 사람이 대중이 이렇게 공유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종교적 의례의 특성도 적절히 살리면서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로서의 그 역할도 하면서. 불복장 의식 보존회 회장 경암 스님은 불교식 장례 방식인 다비식과 해인사 정대불사 등도 불복장 작법처럼 국가 차원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좁게 봐서는 불교의 그 무형자산이지만은 그 크게 봐서는 한국의 그 무형자산입니다. 한국 전통 무형자산인데 그 제일 먼저 이렇게 불복장 의식 자체가 이렇게 그 지정되는 것은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비식이라든지 해인사의 3월 정대불사라든지 이런 자체가 좀 이렇게 무형자산으로 이제 이렇게 인정받고 또 문화재로 지정되면 좋겠죠. 불복장 작법의 무형문화재 지정 예고는 전수자 감소와 의식 간소화란 공통의 어려움에 처한 또 다른 불교 무형자산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제주도민의 안녕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기원하는 제3회 국태민안 문화축제와 불자 봉사대상 시상식이 제주 탐라광장 일대에서 펼쳐졌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제주교구 종무원이 주최하고 신도회가 주관한 이번 문화축제는 제주만의 독특한 제주불교의식 시연과 소금 만다라 만들기와 같은 불교의 다양한 문화를 널리 알리는 체험의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또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불자봉사 대상에는 제주도 청소년 교화연합회와 제주 바라밀 호스피스회가 단체 부문을, 중증장애 자녀를 키우며 장애 부모들의 부모상을 확립시킨 고개출 씨가 개인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조계종 제19교구 지리산 천은사가 해마다 되풀이되는 문화재구역 관람료 징수 논란과 관련해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은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문화재구역 관람료 문제는 천은사와 조계종, 환경부, 문화재청, 시민단체 등 여러 기관들이 모여 협의해야 할 문제고 현재도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은사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라는 명목하에 일방적으로 개발된 지방도 제861호선 노구단 구간을 본래 목적대로 관광도로로 지정해 관리하거나 원상복구해 천은사 수행 환경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50년 전 종단과 협의 없이 국립공원을 일방적으로 지정해 등산객들의 탐방로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사찰 입구와 함께 사용해왔다면서 이제 공원 관리에 필요한 도로는 정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직접 개설해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찰 소유 토지를 어떠한 동의 절차 없이 국립공원 지역으로 지정해 여러 법으로 토지를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돌이나 쇠에 새겨진 글자, 금성문의 역사를 돌아보고 문화재적 가치를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금성문 탁본전, 경북의 역사를 두드리다 전시회가 조계종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시작됐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금성문의 진수를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불교중앙박물관 기획전, 금성문 탁본전, 경북의 역사를 두드리다. 찬란한 불교 문화를 꽃피운 신라와 고려시대 탑비와 사적비, 묘비 등 국보, 보물급 유물을 탁본한 작품 34점이 전시됐습니다. 우리 곁에서 사라지고 잊혀져 가고 있는 금성문의 아름다움과 서체의 예술성을 감상하고 신라시대 유물인 국보 264호 경북 포항 냉수리 비탁본입니다. 1500년 전 돌에 새겨진 글자가 종이 위에 살아 숨쉽니다. 보물 제517호 경북 영천 청제비 탁본엔 당시 비석 조성에 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금성문 탁본은 당대의 서체를 연구할 사료적 가치도 높습니다. 신라시대의 비를 보면 저희가 이제 기존에 봤던 비의 형태가 아니라 이때는 그냥 정말 자연석을 다듬어서 다시 이제 글자를 쓰는 부분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그렇게 쓰는 형태고요. 이번 금성문 탁본전은 불교중앙박물관과 문화재청이 2014년부터 4년간 벌인 대구 경북 지역 금성문 조사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마련했습니다. 불교문화 중흥기였던 신라와 고려시대 불교사를 살필 수 있다는 점도 전시회가 갖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기록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어떤 내용으로 사람들이 살았고 또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인데 사실은 금성문을 채워주는 역사의 부분, 메꿔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금성문에 새겨 잊혀지지 않도록 한 사상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조계종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내년 1월 25일까지 계속됩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설악산 신흥사는 조계종 정화 6비구 가운데 한 명으로 종단의 기틀을 다지고 신흥사를 크게 일으킨 중흥조 정호당 성준 대선사 41주기 추모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달해제에 동참한 문도와 문중스님, 신도 등 사부대중은 대선사 부도탑을 참배하고 대선사의 생전 가르침과 유지를 새겼습니다. 정호당 성준 대선사는 1960년대 정화운동을 이끌었고 1971년 제3교구 본사 건봉사 주지로 취임한 이후 교구 본사를 설악산 신흥사로 옮겼으며 이후 신흥사 중창불사를 이끌다 1977년 법납 23세로 입적했습니다. 신흥사 주지 우송스님은 성준 대선사는 청정한 계행과 수행을 바탕으로 조계종의 발전을 이끌고 오늘날의 신흥사를 잇게 한 스승이셨다면서 대선사의 수행 정신과 포교 원력을 계승,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도 대표인 전 포교원장 지원스님은 대선사가 종단 정화 당시 흐트러진 정화 의지를 질책하면서 남긴 선시를 들려주고 대선사의 추상 같은 엄정함을 새겨 수행가풍을 잇도록 정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내일부터 1박 2일간 조계종 제6교구 본사 공주 마곡사와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창립 1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합니다. 공불련은 내일 오후 4시 한국문화연수원 대강당에서 창립 18주년 기념법회 입제식을 갖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법문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김상규 공불련 회장 등 공무원 불자 300여 명과 김정석 공주시장, 양승조 충남도지사 등이 함께합니다.
공불련은 이어 국악과 가요 등의 문화 공연과 철야 참선, 다란이 기도 정진을 진행하고 이튿날 새벽 3시 40분에는 마곡사 관음전과 대광보전, 대웅보전에서 새벽 예불과 금강경 독경, 108배 봉행에 나섭니다. 공무원 불자들은 백년암과 마애불 포행을 실시하고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의 법문을 마지막으로 1박 2일간의 일정을 회양합니다. 김용락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원장이 BBS 불교방송 후원조직 만공회에 동참했습니다. 김 원장은 서울 마포 BBS 불교방송을 방문해 만공회에 가입하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BBS 불교방송의 발전을 발언했습니다. 김 원장은 이어 일요일 시사 프로그램 뉴스와 사람들에 출연해 진흥원 소개와 불교와의 인연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원장은 지난 2009년 한국시민문학협회가 시상하는 올해의 시인상을 수상한 시인으로 대구에서 불교 인문협회를 이끌고 있는 신신 깊은 불자입니다. 부산불교방송 후원회 BBS 법소리가 창립 3주년을 맞았습니다. 회원들은 기념식을 열고 방송 포교불사의 원력을 재충전하고 더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부산 BBS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불교방송을 후원하는 단체 BBS 법소리가 창립 3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기념식에는 권선 우수회원에 대한 시상과 함께 부산 북항 신사옥 건립을 위한 땅 한 평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부산 불교방송 사장 수불 스님은 법소리 회원들을 격려하며 방송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소리 모임이 생기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활력소가 생기고 그러면서 부산 BBS 불교방송이 굉장히 안정이 되고 앞으로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산 불교방송에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것은 BBS 불교방송을 후원하는 법소리 회원들이 이렇게 아마 응원을 해주시는 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십시일반이 무서운 거죠. 법소리 회원들은 방송 포교불사 정진을 다짐하고 변함없는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법소리 전법 활동의 성과와 노고에 대한 자축의 의미로 우리 전체를 위해 다 같이 마주보고 서로 큰 박수로 축하하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5년 10월 불자 50여 명으로 시작한 BBS 법소리는 현재 660명이 넘는 후원단체로 성장했습니다. BBS 법소리는 부산 북항 신사옥 건립을 발언하며 지난 3년간 매주 목요일 기도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TV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에 아낌없는 후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법과 포교를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재가불자 단체 BBS 법소리가 미디어 포교 불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를 살리고 평화를 이끌겠다는 기조를 내세웠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지며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강조하고 기적 같은 평화 한반도의 기회를 살려야 한다며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과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김호준 기자입니다. 취임 이후 세 번째 시정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 함께 잘 살자는 포용국가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는 사람 중심의 경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했다면 올해는 불평등, 불공정을 해소하는 데 무게중심을 뒀습니다.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입니다. 포용국가의 핵심 과제인 보육과 돌봄에 대해서도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적극적인 국가 역할론을 강조한 겁니다. 포용국가에서 출산과 육아는 가족과 국가 모두의 기쁨입니다. 따라서 부담도 정부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기존의 방향을 꿋꿋이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단기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정부의 기존 경제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우리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연설 중에는 포용과 함께라는 단어보다 성장을 2배 가까이 언급해 혁신 성장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혁신 성장을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전략 분야와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 사업에 총 5조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평화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 협력 등을 여건이 되는 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비롯한 민생 경제 문제 해결에 간절함을 드러낸 가운데 여야는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 원의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BBS가 만난 사람 순서입니다. 종자를 흔히 농업 분야의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식량이 곧 자원인 시대가 도래했고 그 식량 자원의 핵심 요소를 종자가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자 산업의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지원하고 육성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인데요. 류가피 이사장을 권은희 경제산업부장이 만났습니다. 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BBS가 만난 사람, 오늘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류가피 이사장과 자리 함께했습니다. 종자를 우리가 흔히 농업 분야의 반도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종자의 개념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작물의 생산성, 품질, 안전성 모든 이런 농산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종자입니다. 그래서 이 종자에 대한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이 인식되고 그 가치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은 지금 총성 없는 전쟁, 종자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이 유명한 종자 기업인 몬산토라든가 이 스위스의 이 종자 기업도 중국 국영 기업으로 지금 흡수되고 합병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서로 종자를 가지고 각국 간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종자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종자 시장, 종자 산업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의 종자 시장이 전체적으로 9,700억 대입니다. 그 중에서 채소만 따지면 채소 시장이 한 5천억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종자를 채소 종자 중에서 수출을 하는 종자가 지들이 617억 원 됩니다. 그 정도의 종자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종자 기업은 기업 수로는 1,337개 기업이 있습니다. 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는 농식품 분야 취업과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나요? 저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식품 분야의 특허기술, 국가에서 개발한 특허기술이나 민간이 개발한 특허기술을 저희들이 전체 모으니까 한 3만 건 됩니다. 그런 특허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특허기술을 이전해주고 그분이 그 특허기술을 가지고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그 사업도 있고, 또 하나는 벤처 창업, 농업을 기본으로 한 농업 벤처 창업을 꿈꾸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그런 지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종자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재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앞으로의 계획, 목표에 대해서 좀 끝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전라북도에는
이 농생명 혁신도시, 그 국가농촌진흥청을 비롯해서 국가기관과 농업 관련된 공공기관이 다 건립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서로 연구개발하고 즉 신용화재단은 연구개발된 것을 우리 농업인 농산업체에 빨리 기술을 이전하고 사업화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농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들이 그 4차 산업혁명, 농업 분야에서 스마트팜 이런 것을 적극 지원해서 이런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이런 안전하고 이런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그것을 단순히 판매하는 것이 판매뿐만 아니라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사업을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우리나라 네.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947년에 출가한 월운 스님은 평생 한문으로 된 대장경을 한글로 옮기는 불사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역경보살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역경보살의 출가 수행 여정과 학문 세계를 책으로 엿볼 수 있게 됐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불자들에게 큰 스님의 수행과 그 깊이를 전해줍니다. 이상으로 11월 2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